안녕하세요. 권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4-2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비교하는 강의입니다. 간편장부는 무엇이고 복식부기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편장부란 단순하게 날짜별로 무엇을 샀고 얼마를 벌었는지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연필 3,000원치를 구매를 했다. 그리고 1월 11일 날 매출 100만 원이 입금이 됐고 1월 13일 날 고객과의 식사에서 2만 원을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가계부 쓰듯이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복식북이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적을 때 같이 어떤 수단으로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자산과 부채까지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편장부와 똑같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월 10일 날 연필을 구매했습니다. 네, 연필 3,000원치를 구매하고 그 3,000원 현금을 지출했습니다. 현금 지출 3,000원. 네, 현금은 우리의 자산에 해당하죠. 1월 11일 날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매출 100만 원이 발생했고 그 매출은 현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혹은 계좌이체. 그리고 1월 13일 날 식사를 결제를 했는데 2만 원, 식비 2만 원을 결제를 하고 카드 값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드 값은 바로 결제되는 게 아니고 부채에 해당하겠죠. 이제 보통 체크카드는 결제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돈이 나가는 구조인데, 신용카드는 결제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결제가 되니까 지금 당장에는 바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값,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부 다 모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연필 구입만 이제 500만 원치, 그리고 커피값 100만 원치, 그리고 매출은 2천만 원. 이게 간편장부의 방식이고, 이제 복식부기는 연필 구입 500만 원, 그리고 연필을 구매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반대편에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고, 커피값도 마찬가지. 근데 커피는 현금이 아니고 카드 결제를 해서 카드값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출은 2천만 원. 이 매출은 현찰 2천만 원을 받던가 아니면 계좌이체 2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현금으로 받치면 현금 수입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1년간 매출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비용은 600만 원이 나와서 순수익은 1,400만 원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봤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들은 이제 카드값 2만 원이라고 해서 이제 부채로 계상된 것을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신용카드는 나중에 결제가 돼서 이제 부채에 해당합니다. 미지급금.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날 부채가 사라지고 이제 현금 2만 원이 출금이 되는 거겠죠.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냥 편의상 부채든 현금 지출이든 어쨌든 지출한 것을 전부 다 현금 지출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지출은 이제 현금으로만 표시를 하고, 그리고 현금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세법상 사용되는 비용의 명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연필 구매 비용, 그리고 커피값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고, 그런 용어들을 저희가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상의 명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필기구, 볼펜 같은 것들은 이제 소모품비, 그리고 프로그램 구독료 이런 것들은 지급수수료,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휴대폰비 같은 것들은 통신비, 차량 기름값, 차량 보험료는 차량 유지비, 그리고 기계장치나 아니면 차량 같은 것들의 가치가 하락됐을 때는 그 하락된 분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비용의 명칭은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지출하는 것들, 식대라든가 간식비, 커피값 이런 것들은 전부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것이 아닌 대표자 혼자 마시는 커피나 식사는 세법상 비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용 항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프리랜서가 주의해야 할 비용들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저희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나 직원 고용, 기계장치 매입 등이 불가능합니다. 직원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위해서 커피값이나 식대, 그리고 간식비 등을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값이나 식대 같은 것들은 이제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는 애초에 프리랜서가 기계장치 매입 등이 불가능하니까 감가상각비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혹시 앞에서 계산했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1년간 매출이 2천만 원이고, 그리고 뭐 연필을 500만 원치 샀고, 그리고 100만 원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총 순수익이 1,4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수익은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 값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만 원만큼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세금이 더 나오게 되겠죠. 원래 제가 계산한 순수익은 1,400만 원인데 이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 비용 100만 원을 더 하게 되면 1,500만 원이 되겠죠, 순수익이. 그러니까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세금이 더 나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장부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연간 매출 7,500만 원 기준으로 간편 장부를 작성하느냐,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느냐로 나눠집니다.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해서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만약에 간편 장부로 쓰게 되면 이 벌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7,500만 원인 분들은 이 간편 장부로 장부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다? 그러면 20%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 이 기록하는 방식의 복잡성 차이입니다. 두 번째, 현금 처리. 실무적 편의상 지출은 현금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용 처리. 프리랜서는 이 접대비를 잘 활용하고 감가상각비는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전략. 1년간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이 복식부기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면 세액 감면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식부기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 4-3에서는 이 간편 장부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